쉐보레 픽업 트럭 콜로라도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나볼 예정입니다. 여기 신형 콜로라도의 키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샌드 듄이라는 약간 모래색 컬러입니다. 신형 콜로라도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색감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보타이 엠블럼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문을 잠그면 딱 꺼지죠. 빵 소리가 좀 크네요. 오, 멋져. 오늘 시승할 트림은 G71, G71 최상위 트림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최상위 트림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신형 콜로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에요. 한번 타볼까요? 오, 확실히 높습니다. 오, 화려해. 굉장히 화려한데? 오, 픽업 트럭의 그래픽이 이렇게 화려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화려합니다. 시동 거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 이번에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됐죠. 엔진이 변경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벨트 착용을 안 하면 변속이 안 돼요. 엄청 잘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아예 안 움직입니다. 요런 거는 모든 차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번 콜로라도를 타고 드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네, 지금 쉐보레 콜로라도를 타고 마곡 유원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고요. 제가 거기를 가는 이유는 보통 제가 이런 오프로드 느낌의 차량을 촬영을 할 때 주로 가는 곳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곳인데 이제 마포에서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점심쯤 출발했을 때 약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강원도지만 그렇게 멀지 않고 아마 뭐 야영이나 차박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곡 유원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방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입장료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처럼 잠깐 들리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뭐 차박을 하고 오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스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마곡 유원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쉐보레 콜로라도의 풀 체인지 모델입니다. 신형 모델인데 일단 이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픽업 트럭이라는 이 장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픽업 트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뭐 짐차 아니면 불편한 차, 그리고 뭐 생계형차, 영업용차 이렇게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뭐 포터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트럭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럭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머릿속으로 포터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포터는 사실 뭐 영업용이나 생계형 그런 트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쉐보레 콜로라도와는 조금 그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이 콜로라도가 풀 체인지가 되면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3천만 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도 7,200만 원이 넘거든요. 원래는 4천만 원대였는데 7,200만 원 넘게 출시를 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약간 두드려 왔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근데 저는 이전 콜로라도랑 비교하기보다는, 물론 같은 콜로라도여서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만 동급 수입 픽업 트럭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리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동급 수입 픽업 트럭이라고 봤을 때는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그리고 랩터가 있고요.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 이런 모델들은 다 7,990만 원으로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 모델들과 비교하면 이 차가 조금 더 저렴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전 모델이 4천만 원대였기 때문에 좀 금액적으로 반발심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또 만족하면서 타고 계신 건데, 뭐 풀 체인지 되면서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위주로 많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엔진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타면서 하나씩 말씀드릴 예정이고, 사실 요 쉐보레 콜로라도는 뭐 생계형이나 영업용보다는 저는 레저용 차다라고 더 많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8천만 원이나 주고 이 차를 뭐 영업용이나 생계형 픽업 트럭으로 쓰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픽업 트럭을 타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2분 정도 계신데 둘 다 그냥 레저용으로 타시거든요. 뭐 일단 제가 픽업 트럭을 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대되고 떨렸습니다. 뭐 저도 픽업 트럭을 소유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가끔 타보면 이 픽업 트럭만이 주는 그 느낌, 감성이 있어요. 일단 전고가 엄청 높아요. 제가 디펜더를 타고 있지만 디펜더 정도 되는 그런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고가 높다라는 게 큰 이 차의 이 시야적인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스포츠카도 아니고 완전 이 픽업 트럭이라는 새로운 장르잖아요. 그런 장르를 내가 탄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 차를 탈 때는 뭐 편하게 입어도 되지만 좀 더 와일드하게, 좀 더 러프하게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뭐 정장을 입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스타일링을 추구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이 차를 타면 자유의 영혼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주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레저의 진심이구나. 뭐 수상스키를 탄다거나 요트를 탄다거나, 확실히 저 사람은 좀 일반적인 취미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픽업 트럭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풀 체인지가 되면서 기존의 V6 3.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서 2.7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자연흡기에서 터보로 바뀌었고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바뀌었고요. 배기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배기량은 줄었지만요, 자연흡기에서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힘, 마력과 토크는 더 세졌습니다. 기존의 312마력에서 314마력으로 올랐고요. 38.0에서 토크는 51.0으로 토크가 오른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이 차는 디젤 모델은 출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가솔린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는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나 랩터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디젤을 선택할 것이냐 가솔린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요 두 가지 차량 혹은 뭐 세 가지 차량이죠. 와일드 트랙과 랩터가 있으니까 뭐 레인저라고 봤을 때 레인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콜로라도를 선택할 것이냐는 요 엔진에 따라서도 확연히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V6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가솔린이기는 한데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지금 수입산 픽업 트럭 세대가 다 파워트레인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골라서 선택하는 재미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가장 좀 다운사이징이 되어 있는 가솔린 엔진은 요 콜로라도 풀체인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속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근데 개선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었고요. 기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변속 충격이 조금 있다, 변속이 매끄럽지가 않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운전을 해보니까 저속, 중속, 고속 한 120km까지 140km까지 운전했을 때 이런 8단 자동 변속기가 그렇게 울컥거리거나 못 받아준다, 좀 변속이 멍청하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물론 변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뭐 ZF 8단이나 DCT처럼 빠르진 않지만 충분히 이 픽업 트럭을 고속 주행할 때, 중속 주행할 때 큰 불편함 없이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트랜스미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차는 현재 누적 주행거리가 4,142km밖에 되지 않는 신차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걸 더 뭐 몇만 킬로까지 주행하면은 트랜스미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신차 컨디션에서는 이 동력계통 부분에서 크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이 주행 느낌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행 느낌은 어떤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재 90km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9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더 낼 때도 생각보다 픽업 트럭 치고는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엔진이 그렇게 거친 느낌은 아니에요. 엔진도 부드러운 편이고 생각보다, 제가 디펜더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 A필러가 상당히 세워져 있는 편인데 풍절음도 트럭 치고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다만 뭐 이렇게 삐걱삐걱 거린다거나 이런 떨림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승차감이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거나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나긋나긋하다거나 엄청 완충작용이 잘 되는 그런 승차감은 아닙니다. 딱 픽업 트럭 정도인데 픽업 트럭 중에서는 그래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은 장거리 갈 때 크게 허리 아프지는 않겠다 하는 그 정도의 승차감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요 콜로라도, 구형 콜로라도가 옆에 지나가네요. 저분도 분명히 이 차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렉스턴 칸이랑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전 세대는 렉스턴 칸이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풀체인지된 모델은 렉스턴 칸이랑 비교할 가격대도 아니고요. 렉스턴 칸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은 사실 이런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 주행할 때 방지턱을 넘을 때 노면이 고르지 않을 때는 확실히 약간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당연히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는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8천만 원 주고 승차감 좋은 차를 살 거면 제네시스 GV80 이런 거를 사야죠. 네. 이 차는 승차감이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승차감 부분에서는 뭐 큰 기대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코너를 만나면 이제 마곡 유원지에 다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전에 다리 위로 쓱 봤는데 물이 상당히 마지막에 왔을 때보다는 많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길이 여기가 좁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평일 낮이어서 다행히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자, 본격적으로 콜로라도가 좋아하는 길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는 또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쯤이야 뭐 너무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심지어 그냥 2륜입니다. 2륜에 드라이브 모드도 안 바꿨어요. 콜로라도한테 이 정도 길은 그냥 뭐 포장도로나 다름없죠. 뭐 속도를 좀 더 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어디다 차를 좀 대야 좀 멋지게 나올까요? 요 정도? 요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쯤이 주변에 차가 없기 때문에 요쯤에 주차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곡 유원지 도착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고 제트스키나 요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트, 이렇게 차를 대고 그냥 여유를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저쪽에는 좀 입구 쪽인데 차들이 많아서 저는 약간 옆쪽으로 지금 왔어요. 여기서 뭐 카누? 카약? 이런 것도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일단 저도 주말에 와보진 않았는데 평일에 오면 이렇게 조용하고, 이 콜로라도랑 너무 잘 어울리죠. 요런 세단은 사실 지금 여기가 돌도 엄청 크고 다 돌바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단으로 여기를 오는 거는 쉽지 않고요. 지금 온 차들 보면 다 SUV고, 지금 이 차만 하더라도 테라칸인데 이것도 AT 타이어 끼워져 있네요. 저희도 AT 타이어 끼워져 있죠. 브리지스톤에 AT 타이어, 올트라인 타이어 끼워져 있습니다. 요 샌드 듄 컬러가 딱 요런 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앉아서 쉬려고, 오늘 사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또 요 콜로라도와의 추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캠핑을 하진 않지만 캠핑 의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캠핑 의자를 챙겼습니다. 세팅하고 한번 쉬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고리가 있어요. 요 고리. 요 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막 완전 땡땡 얼음 있잖아요. 까거름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 이런데 맥주 채우고 막 음료 채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걸터 앉아서 또 마시고 약간 요런 멋이 있는 그런 차입니다. 아니 뭐 공구나 이런 장비를 넣어도 되죠. 그렇게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번에 신형 콜로라도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전면부 마스크가 진짜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좀 오래된 차의 느낌이 많이 나긴 했었어요. 그런데 풀 체인지가 되면서 훨씬 그 픽업 트럭만의 강인함과 터프함, 러기드함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낸 느낌입니다. 전면부 그릴도 큼지막하고요. 그리고 이 쉐보레 엠블럼 있잖아요. 보타의 엠블럼이 블랙으로 이렇게 빡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열린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그때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보타의 엠블럼, 이렇게 테두리에도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정말로 멋집니다. 쉐보레 엠블럼은 참 볼 때마다 멋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답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높이보다도 더 높이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서볼게요. 서봤을 때도 제 키가 178이거든요. 이 보닛이 제 갈비뼈 정도 높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근육질입니다. 마치 딱 벌크업을 하고 나서 딱 지방을 빼면 이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여기 살을 빼서 정말 탄탄하게 근육만 남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러기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이 차의 캐릭터라든지 이 차가 어떤 포스를 내뿜는지를 전면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런 부분들 다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돌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짜잘짜잘하게 좀 튀면 튈 수 있겠지만 돌이 좀 더 크면은 이런 부분 하부 이런 데 스크래치 나기 전에 이 플라스틱 파츠에 먼저 닿아가지고 이런 걸 좀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저는 풀 체인지 되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차가 좀 크게 느껴지지만 뭐 미국에서는 이 차가 중형 픽업 트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픽업 트럭 중에는 그렇게 큰 픽업 트럭은 아닙니다. 이번에 신형 콜로라도의 측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 측면부를 보면 누가 봐도 픽업 트럭입니다. 전면부를 보면 약간 SUV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측면부를 보면 여기 카고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트럭이다, 짐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또 그게 이 픽업 트럭이 주는 이 디자인적 메리트, 디자인적 매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SUV와는 다른 그런 쉐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픽업 트럭만의 멋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프하게 직접 접어주시면 됩니다. 잠근다고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진 않습니다. 이런 또 감성이 있고 이 사이드 스텝, 수동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사이드 스텝이 꼭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버튼 눌러서 문잠국 열고 이런 버튼들까지도 잘 되어 있어요. 콜로라도라고 여기 앞좌석에 딱 쓰여 있습니다. 휠은 2호 50 20인치가 앞뒤 똑같은 사이즈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T 타이어, 올터레인 타이어, 그러니까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장착되어서 약간 온로드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차감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요런 오프로드를 달릴 때 훨씬 더 특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휠 디자인을 보게 되면 휠은 또 오프로드용 느낌이 안 나는 휠입니다. 이 휠은 또 온로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그로시를 많이 썼습니다. 약간 오프로드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휠 디자인도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휠캡에도 블랙 보타의 엠블럼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픽업 트럭답게 이제 GC, 그라운드 클리어런스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한 오프로드 탈 때는 밑에가 긁히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또 밑에 하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는 운전석 라인 쪽에 있어요. 눌러서 여는 푸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을 보면은 진짜 딱 멋지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픽업 트럭이 주는 이런 디자인적 느낌을 참 좋아하거든요. SUV보다도 좀 더 터프한 느낌, 정말 완전 남자 중에 남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번에 뒷좌석을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도 있습니다. 뒷좌석도 있기 때문에 한번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생각보다 좁지는 않아요. 근데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아예 불가합니다. 한번 타볼게요. 이렇게 탔을 때 이 앞좌석은 제가 조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공간은 이 정도가 남게 되고, 밀면은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정도인데 못 앉을 정도는 아닙니다. 발 넣었을 때 발 공간 이 정도 나오게 되고, 지금 제 헤드룸을 보여드리면 위에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머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머리가 닿거나 하진 않는데 등받이가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장거리 갈 때 조금 요 등받이 각도 때문에 좀 피로도가 쌓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도 컵홀더 있고 송풍구 있고 C타입, A타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암레스트에 요거 꺼내면은 컵홀더도 있어요. 컵홀더도 있고 두 개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카고랑 연결할 수 있는 요 쪽창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픽업 트럭의 특징이죠. 사실 픽업 트럭은 뭐 앞에 두 명이 좀 그나마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고 뒤에 승객을 크게 배려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낮춰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트렁크 쪽, 카고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쉐보레라고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뒤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건 쉐보레 픽업 트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요 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 팔보다도 더 큽니다. 굉장히 길고 두껍게 되어 있고 면발광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리고 스크래치에 강하게끔 소재로 다 되어 있고, 여기는 견인을 위한 견인고리 장치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편하게 내리시면 되고 툭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안쪽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제끼면은 요 안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뭐 얼음이나 이런 거 채워가지고 음료 마셔도 되고, 뭐 공구나 이런 거 이렇게 채워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눌러야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음료 꺼내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료 한 잔 마시면서 풍경도 즐기고 약간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멍도 때리고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SUV가 갖지 못하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이 픽업 트럭의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카고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염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또 그게 또 픽업 트럭만이 갖고 있는 또 특징이죠. 오늘 쉐보레 콜로라도 풀체인지 모델 타보니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차는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구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성적인 영역보다는 감성적인 영역을 앞세워야만 이 차를 최종 구매까지, 출고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8천만 원대의 금액으로 픽업 트럭을 산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열에 한 8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더 나은 선택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픽업 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차량이 더 좋다, 다른 차량이 더 편하다라는 걸 모르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차가 더 편안하고 옵션도 많고 승차감도 편하고 이런 걸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그걸 뛰어넘을 만한 픽업 트럭이 갖고 있는 매력이나 내가 픽업 트럭이 내 여가를 위해서, 내 레저를 위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픽업 트럭을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픽업 트럭을 제가 즐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좀 즐겨봤는데요, 확실히 다른 장르가 주지 못하는, 사실 제가 최근 들어 오픈카도 많이 탔었지만 오픈카도 주지 못하는 그런 픽업 트럭만의 감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게 속도가 빠르거나 뭐 핸들링이 민첩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 픽업 트럭이 주는 재미, 이 픽업 트럭을 탔을 때는 스포츠카가 주는 운전의 재미와는 또 다른 그런 운전의 재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 이유는 확실히 픽업 트럭만의 요 멋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보다 감성이 더 앞서는 분들을 위한 차가 이번 신형 쉐보레 콜로라도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